경륜왕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12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팀 간 대결이 두 경주가 있었습니다. 12경주하고 14경주가 있었었는데 12경주는 신유섭이 같은 팀 동서울팀과 협경 펼쳐 나가면서 세종팀을 배척을 했었죠. 반면 14경주는 수성팀하고 김포팀이 협공을 펼쳐 나갔었는데 12경주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김포팀하고 수성팀이 섞여서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12경주 신윤섭이 강자들과 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울팀 선수들과 무리하게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낙차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신윤섭이 김관희 견제 나가다가 내선으로 내려가 버렸었는데 갈지자 S 주행으로 인해서 후미권 따랐었던 김민배, 곽현명, 박성현, 김관희 선수를 모두 다 낙차시켰습니다. 결국 신은섭, 김범수에게 추입당하면서 2차권 진입했는데 결국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실격 처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4명이 낙차했고 신은섭이 실격 처리를 당하다 보니까 결국 쌍승하고 복승, 단승하고 연승만 성립이 됐습니다. 김범수의 박승민으로 260배라는 대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3복승, 쌍복승, 3쌍은 환불 처리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발생됐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전일 세개 경주권이 환불이 되는 몇 억이 순식간에 환불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경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4경주는 또 앞선 경주랑 다르게 또 세종하고 김포가 또 각자 또 다르게 타다 보니까 류지열이 젖혔고 김민준이 간신히 김용환 취입 승부로 수성팀 완승으로 힘겹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류지열이 우승, 김민준이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준이 김용환을 앞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가면서 정종교를 뒤에다 붙였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직도 왜 그렇게 경주를 풀어 나갔는지 펼쳐 나갔는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13경주도 조용한의 후착, 김영섭이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 나가면서 중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성급 경주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착이 어렵습니다. 12경주 정혜미 놓고 정정교, 정재환, 김범수 후착 다툼 치열하죠. 13경주는 정종진이 축입니다. 하지만 후착권이 고만고만한 선수들 2착해도 결승 가지 못한 점수대 선수들이 정종진만 바라보고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14경주 전일 라인 대결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변이 발생이 됐는데 또다시 동서울과 수성팀의 맞대결로 경주를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14경주도 상당히 좀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5경주는 양승을 중심으로 김영환, 류지열 여기에 원신재까지는 착승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자들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갈 수 있는 토요일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종진, 류재열, 박승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종진, 류재열, 박승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훈련 내용 살펴본다면 김관희, 최동현, 김현경 선수가 경제 수도권 잡아 나갔었는데 김관희가 낙차로 인해서 퇴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도 김민배, 박성현, 권혁진이 협공을 펼쳐 나갔었는데 박성현하고 김민배의 낙차로 퇴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민배, 김우병, 양승원, 권혁진 3명의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갔습니다. 김범수가 컨디션 점검차 대열을 이끌어 나갔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양승원은 대열 좁힌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정혜민, 조용환, 신은섭, 박승민, 박경호, 곽현명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섰었는데 신은섭과 곽현명은 낙차 실격으로 퇴소를 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정혜민이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후 시속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타키, 윤현준, 유태복, 원신재, 정종진, 김형환, 정종교, 김영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거리를 벌리고 출발했었던 정종진이 대열 좁힘과 훈련 좁힘과 동시에 저치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창진, 류재, 김민준
유재열, 김우영, 류재민 수성팀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갔습니다. 안창진의 선행을 류재열이 반바퀴 젖히기로 크게 넘어서 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종원 때 컨디션 좋았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종진, 류재열, 박승민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혜민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낙차와 실격으로 인해서 특성급 경주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종교가 12경주 5로 편성 이동이 되면서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종교하고 정혜민하고 정종교는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과거 동서울팀 선배 정재환 전일 직선 취입발에 나가면서 후차권에서 배당 만들어냈었던 김영석 낙차 간신히 벗어나면서 전일 행운의 우승차지에 나갔었던 김범수가 정혜민의 뒤를 놓고 치열한 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정혜민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도 득점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정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정종교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고 정종교가 때려도 김범수 정도의 시속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혜민 입장에서는 정종교의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김범수의 선행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세종팀과 동서울팀 팀 간 대결에서 아무래도 신은섭이 낙차 사고를 유발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낙차 사고를 당했었는데 김범수는 운 좋게 낙차 사고 피하고 신은석까지 넘어서면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마키한 집중력도 발휘 나가고 있고 전반적인 시속도 나쁘지 않은 김범수예요. 시속감만 좋다면 정혜민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이 세종팀 선수들보다는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정종교하고 정혜민하고는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적극적인 협공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교가 때려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1번, 6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3번, 6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1번, 3번, 6번 삼복 경주권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차권에서는 아무래도 정재환이 틈새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음성에서 김영섭의 선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직선 취입 대결에서 정재환까지 넘어서면서 김영섭이 착승원까지 2차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삼복승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1번, 3번, 6번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재환도 가능하고 김영섭도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얼마든지 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정재환의 삼복승 가능성, 김영섭의 삼복승 가능성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13과 16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종진이 강축이죠. 문제는 정종진을 중심으로 후차를 찾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전일도 낙차 사고로 인해서 편성 이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종진하고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다 편성 이동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점수가 낮은 선수들만 잔뜩 몰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종진이 과연 어떤 선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 누굴 챙겨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점수가 다 96점대 선수들밖에 안 됩니다. 2착해도 결승 못 갑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정종진이 마음 편안하게 입맛에 맞는 선수를 골라서 챙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굴 챙겨 나갈지가 관심사죠. 아무래도 윤현진하고 한탁기는 김포팀 선수들이긴 한데 정종진이 이들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김현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도 김현경이 류재민을 계속해서
오히려 몸싸움으로 밀어냈어요. 밀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종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연경 충분히 정종진이 챙겨줄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팀 선수들, 충청권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김현경이죠. 코로나 전까지는 김연경도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정종진이 김연경을 자주 챙겨줬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김연경과 좀 관계가 좀 소원해졌는데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김연경과의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김연경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7번, 5번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윤현준이 힘으로 버텨내고 7번이 몰고 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타키하고 윤현준, 김포팀 선수들 둘 중에 한 명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윤현준이 때리고 버티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마크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연경과의 협공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윤현주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정종진이 마음만 먹으면 신동현과 호흡 가능하죠. 박승민도 챙겨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5번과 2번이 정종진의 뒤를 막혀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삼복승 배당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으로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가져가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크력 좋은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김연경이 단연 돋보이죠. 윤현준과 협공 가능성까지는 차선으로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은섭 대신 정하늘이 대타 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도 팀과 팀의 대결이죠. 동서울팀 3명, 수성팀 4명이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팀 간 대결 짜놨고 신은섭이 팀 챙겨 나가다 보니까 결국 세종팀과 맞대결 펼쳐 나갔었죠. 후미권에서 나오는 세종팀 견제에 나가다가 대량 낙차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은섭까지 실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두 번째는 또 김포하고 수성에서는 또 팀이 또 섞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도 의도적으로 수성팀하고 동서울팀 편성을 짜놨는데,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선수들과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가 과열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2차권 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김민준, 안창진, 조용한, 정한을 2차권만 진입하면 무조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4명의 선수가 팀 간 대결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성팀 안승리라고 한다면 안창진과 김민준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정한을하고 조용한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서울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강자들의 타입이 아닌 팀 간 대결로 양분돼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들어서 집중력 발휘 나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조용한, 반면 정한을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용한하고 정한을은 힘을 쓸 가능성, 조용한은 홈이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용한이 정한을을 상대로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은 2착해도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데, 정한을은 자칫 2착하면 결승 못 갈 수도 있는 점수대라는 점에서 5번이 힘을 쓰면 4번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반대로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하늘이 좀 빡센 경주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고, 반면 조용한은 좀 쉬운 경주에서 점수를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바뀐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실력은 정하늘이 월등하죠. 이번 편성 5번하고 4번 박경호가 때려주고 5번이 넘어서고 4번이 따라가게 된다면 수성 완승, 수성 견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동서울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죠. 5번,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아무래도 4번하고 5번이 연합 펼쳐 나가지 못한다면 외선에서 나올 만한 선수 한 명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창진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 정도는 얼마 전 결승전에서 황인혁이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안창진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안창진이 결승전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하늘의 홈이 공략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90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 정도는 아무래도 좀 타협 가능성, 수성하고 동서울이 타협하게 된다면 5번과 2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이 무리해서 굳이 뭐 안창진 챙겨 나갈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4번과 협공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의 취입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득점이 있기 때문에 뭐 조용하니 정안을 넘어 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승까지는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힘과 힘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하늘이 힘을 쓰죠. 박경원과 힘을 쓰고 정하늘 조용한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번 편에서 김민준이 안창진 달고 쏘게 된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김민준이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힘과 힘 대결에서는 뭐 정하늘하고 전혀 밀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하늘 또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타이밍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류재민 1번, 2번, 6번 순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이 때리고 2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수성 완승이죠.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한을 상대로 직선에서 조용한 취입이 나오게 된다면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1번, 2번, 4번, 2번, 1번하고 2번, 4번은 좀 4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하늘이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조용하니 알아서 후미 견제 나서면서 상황에 따라서 역전 취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 4번이 먼저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박경호가 끌어내서 동설 완승 가능하죠. 안창진 김민준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류재민은 몰라도 김우영 정도는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공격적으로 3복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양승원이 뭐 객관적 기람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은 정혜민에게 인지도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양승원 2차기 아닌 3차권을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직전 회차 대상 경주 때 준우승까지 쫓아가는데 성공하면서 준우승까지 찾아 나갔었던 양승원 편성은 잘 받았습니다. 양승원이 과연 동반 입상 경험하는 김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전일 선행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유재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전일은 좀 아쉬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몸이 많이 좋아졌었던 원신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신재보다는 4번하고 5번하고 타입 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특히 유재열의 몸 상태가 이번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선행승부로도 펼쳐 나가고 있는 류재열, 뭐 전일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김포팀 선수들 김민준이 쫓아가지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잡고 때리면 1번이 몰아가서 좁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속감만 좋다면 충분히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전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에 2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신재가 4번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1번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4번을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하죠.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김형환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환은 기껏 해봐야 양승훈만 쫓아가는 견주가 되죠. 하지만 류재열은 앞선에서 땡겨주고 더군다나 시속감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한 달 전, 2달 전 류재열과는 확실하게 달라졌었다는 점에서 1번이 5번 활용해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1번, 4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양승원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신재가 때려주고 류재열 여기에 양승원, 김형환으로 자리 잡았을 때 원신재가 시속감이 좋고 류재열이 짧게 가져가려고 하게 된다면 양승원이 넘어서려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어차피 1번 놓고 4번, 5번은 2배 이트로 배당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컨디션 좋은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한 20% 선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 배당 필요 없다. 좀 과감하게 노려보겠다. 류재열밖에 없는 것 같아요. 5,7하고 5,4는 과감하게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잘 받은 양승원 이런 편성 어렵게 견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면 1번, 5번, 넘어서면 1번, 4번인데 5번 쪽에 전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위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1번, 5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원신제가 3차권에서는 충분히 변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